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 마감 전에 다행히 핵심적인 이평선을 넘어섰는데 성공했는데요. 과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인지 상승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것으로 investing.com에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 지표는 연준의 금리 정책 기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만약에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위험자산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6.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마이클 바 같은 연준의 고위 인사들의 공개 발언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배상 형태로 1인당 $2,000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약 $6천억 정도가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2020년 팬데믹 당시에 $8천억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현금 지급이 경제에 풀렸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소폭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번 주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이 가격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현재 셧다운이 40일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 도출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화당의 원내대표가 양당 간 논의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셧다운이 해제될 때까지 회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라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현재 핵심 쟁점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될지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중요한 기일이 놓여 있는데 만약에 11월 15일까지 마무리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군 급여 지급이 완전히 중단된다. 이렇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강조를 했는데요. 국가 보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베센트의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이죠. 칼시의 셧다운 지속기간 베팅이 50일을 넘어섰다가 현재는 44일로 줄어들면서 이번 주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드렸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는 것은 결국 셧다운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풀릴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세일러 트래커 차트와 함께 베스트 컨티뉴라고 하는 문구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베스트는 비트코인과 베스트를 결합한 것으로 결국 이 문구의 의미는 비트코인은 최고다 혹은 비트코인의 여정은 계속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일러가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은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도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순유출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마감을 하고 7거래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는데 다시 순유출 마감을 했고 그 물량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ETF에서 순유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7거래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지만 역시나 순유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블랙락에서는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온체인 지표는 긍정적인 시그널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수요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명목 수요 지표인데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 보유자 매도는 시장의 사이클이 순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즉 장기 보유자는 가격이 새로운 고점을 찍을 때마다 일부 수익을 실현을 하고 이 장기 보유자 물량이 다른 주체들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사이클의 흐름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매도 수요를 시장의 수요가 흡수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데 10월 들어서 이 수요가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명목 수요 지표가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다시 양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음수 영역에서 양수 영역으로 전환하는 그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하방 변동성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우위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수요의 핵심적인 주체이죠.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일 동안의 고래들의 보유량 변화를 한번 살펴봤을 때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의 움직임 살펴보면은 일주일 동안에 30,000개 BTC를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래가 매집을 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전환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을 때 이런 매수세가 나타나면은 가격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본다라는 그 관점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들은 1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오래된 비트코인들이 깨어나면서 계속해서 매도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래 중에서도 미실현 손실을 참지 못하고 매도를 선택하는 고래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거시적으로 살펴봤을 때 1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은 양수 영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즉 고래들은 전반적으로는 순매수, 즉 축적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은 2024년에 들어서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8월 강세 구간 이후로 이 고래들의 물량 자체가 또 크게 줄어드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고래 보유량이 39.8만 개에서 무려 18.5만 개까지 급감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매집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고래들의 움직임은 2021년 고점기에서 탈출하는 이 움직임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이 성숙하고 새로운 축적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증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는 온체인 상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다소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온체인 상에서 자금 이동이 활발해지고 네트워크 사용도 증가하고 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참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속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실질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90일 실현가 기울기 오실리테이터라는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영역을 하회를 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1.27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음수 영역을 넘어서 마이너스 1보다 하회를 했을 때는 조정의 후반부 혹은 국지적인 바닥과 일치를 했는데요. 그보다도 더 낮은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은 조정 국면을 보이는 구간에서 반등을 하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이 됐는데요. 이 시그널이 올해 들어서 두 번 유사한 패턴을 보였었는데 그 구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82K에서 110K 그리고 108K에서 128K로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시그널이 포착되는 현 시점에서 과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소 공급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 이후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거래소 내 유동성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이 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바이낸스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체 시장 공급 대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반드시 좋은 시그널로만 해석되진 않고 거래 준비 혹은 매도 압력 신호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소의 물량이 더 늘어나서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도세가 아니라 유동성 재구조화와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물량이 즉각적인 매도에 활용되기보다는 파생상품 거래나 해지 포지션 구축에 더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새로운 강세 국면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거래소 내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30일 변화 기준으로 봤을 때 90억 달러 급증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 대기 중인 매수 자금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셧다운 해소와 더불어서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에 이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 대행이 당국의 승인을 받은 등록 거래소와 함께 다음 달 현물 암호화폐 서비스 출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CFTC의 협의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현물 시장으로 공식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암호화폐를 단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상품으로 확정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고, 아울러 협의 대상이 모든 제도권 또는 제도권 연계 거래소들이기 때문에 현물 ETF 이후로는 두 번째로 큰 제도권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제되고 정부 지출이 재개되면은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위험자산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JP모건의 행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발언과 다르게 실제로 JP모건은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비트마인 지분을 1.2억 달러 상당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기사가 보여주는 방향성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각각 다른 기사처럼 보이지만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동성 확대와 제도권 진입, 그리고 기관 확산이라고 하는 이 주요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리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기조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제2의 구조적 상승 사이클이 열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CBD 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관망세를 이어가다가 서서히 매수세로 전환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가장 작은 규모의 주황색은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체들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빨간색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라색은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녹색도 다시 매집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 주문량으로 살펴봤을 때는 매수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매수세 우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음수 영역에 머물면서 중립에 가까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강하게 양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동안에 365일 이평선을 하방 이탈하기도 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계속해서 높였는데요. 일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의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는 365일 이평선과 50주 이평선을 상회를 했습니다. 현재 RSI 상으로도 이평선을 상방 돌파했고 MACD에서 이 약세 추세가 약화되면서 골든크로스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22평선을 회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체인 시그널 상으로도 아직까지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보다는 상당히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또 상방 돌파하면서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현재 시점은 하락 추세를 막아서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이들을 살펴보시면서 중요한 구간들을 상방 돌파하고 지지 구간으로 하나씩 바꿔가는 그 흐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재 숏포지션은 105K, 롱포지션은 102K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롱포지션 밀집도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밀집된 포지션을 청산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방 변동성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